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애플 신제품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초대를 받아왔고 오늘 여기 찾아왔는데요. 오. Which one is more delicious? This one? Oh, you're right. It's good. You made it? Oh, I didn't. Okay. I'm big fan of yours.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Are you excited? Yeah, I'm very excited. Yeah, it's going to be a fun event. Okay, thank you. Yes, thank you. Big fan of yours. Thank you, appreciate it. What do you expect to this event? iPhone 14s, iPhone 14 Pros, Apple Watch Series 8s, Oh, and maybe a little extra. oh, That'd be nice. That'd be Thank you. nice. thank you. Have a good time. Here we go. Let's roll it. 이번 신제품 행사에서 발표된 첫 번째 제품은 애플워치 시리즈 8입니다. 외형은 지난 시리즈 7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모델은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실버, 레드의 4가지로 판매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에는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시리즈 8에는 여성의 건강에 중점을 둔 새로운 체온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워진 고중력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사용하는 센서의 알고리즘으로 시리즈 8은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비상사태를 위한 거라서 사용될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배터리 측면에서는 하루 18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합니다. 다만 워치OS 9의 새로운 저전력 모드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36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로 워치OS 9으로 구동되는 모든 애플워치 사용자는 나이키 모델이 없어도 이제 모든 나이키 시계 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키 모델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에서도 두 가지 새로운 밴드가 나오고요. 새로운 에르메스 시계 페이스인 럭키호스와 함께 에르메스의 전통적인 승마용품 감성을 디지털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 8은 미국 기준 9월 16일 금요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SE의 2세대 모델도 공개됐는데요. SE는 상위 모델인 시리즈 8과 동일한 칩셋인 S8 칩을 탑재해서 이전보다 20%더 빨라졌습니다.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실버의 새로운 색상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후면부에 이 컬러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보기 좋더라고요. 2세대 애플워치 SE 경우 $249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애플워치 울트라 공개가 됐습니다. 운동선수나 탐험가를 위한 익스트림 사용성을 강조한 모델인데요. 49mm 큼지막한 티타늄 케이스로 이전 모델보다 2배 밝은 2000니트의 대형 디스플레이와 더 큰 디지털 크라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 컬러의 새로운 액션 버튼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사용성에 맞게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혹한부터 사막의 고온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수심 최대 40m의 다이빙을 비롯한 수상 스포츠의 사용이 가능해서 수중 사용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수심 게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온 측정과 함께 최대 수심 40m까지의 깊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탐험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탐색하는 GPS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정밀 이중 주파수 GPS가 탑재돼서 지금까지 출시된 애플워치 중에서 가장 정확한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극한 상황에서 음성 통화를 강화할 수 있는 3개의 내장 마이크와 노이즈 저감 기능을 탑재합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반경 180m까지 전파 가능한 사이렌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점도 신박했습니다. 웨이파인더 시계 페이스 같은 부분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컨셉과 방향성이 정말 확실한 기기다라는 점이 실제로 보면 더 체감이 됩니다. 크라운을 돌려서 만날 수 있는 붉은색 고대비의 나이트 모드도 있고 기본 36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특징으로 하고요. 새로운 저전력 배터리 최적화 설정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시간의 배터리 시간으로 장시간의 야외 상황에서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나침반 앱을 사용하는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와닿았는데 위치나 방향 탐색은 물론이고 경로 되짚기를 통해서 탐험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성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익스트림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파인 루프밴드, 오션밴드, 트레일 루프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밴드들은 잠금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워치를 보다 손목에 강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44나 45mm 밴드도 애플워치 울트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거 만져보니까요, 디자인은 다이빙 헬멧 느낌도 나고 크고 묵직한 느낌이 들었는데 확실히 튼튼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밝고 선명해서 시인성이 좋았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밝았는데 다만 무겁고 투박한 느낌도 들고 가격이 상당히 고가예요. 시장의 추이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는 요거 살 겁니다. 이어서 대망의 에어팟 프로 2가 발표됐습니다. 블루투스 5.3 사양의 새로운 에어팟 프로는요, 외형상으로는 이전과 거의 같은데요, 신형 H2 칩과 새로운 저왜곡 오디오 드라이버와 맞춤형 앰프의 조합으로 더 넓은 대역대에서 풍부한 베이스와 선명한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저도 잠시 들어볼 수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운드가 선명해지고 풍부해진 느낌이 확실히 체감이 됐습니다. 실제 출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을 만한 변화인데요, 기대되었던 무손실 코덱 지원 같은 기대 사양이 따로 언급된 바가 없어서 요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큰 변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크게 올라서 최대 2배 강력해졌는데요, 좋아진 게 느껴지긴 했는데 추후에 실제로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해봐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어팟 시리즈의 큰 강점 중 하나가 이 주변음 허용이었는데 적응형 주변음 허용 파워업을 반가워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탠 부분을 위로나 아래로 가볍게 스와이프하면은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반응하는데 편하더라고요. 이거 반가워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용시간도 늘었습니다. 6시간을 들을 수 있고 케이스와 함께 사용하면은 3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전하고 싶을 때 애플워치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다소 늘었습니다. 다만 USB-C 커넥터로 변경되지 않은 점, 충전 케이스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내장 스피커가 있어서 이제 상태에 대한 소리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IPX4 등급의 방수와 더불어 루프를 연결할 수 있는 외형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율 기준 등의 요인으로 한국의 에어팟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출시 가격 상당히 높다는 점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아이폰, 올해는 소문대로 미니가 사라진 4가지 라인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 6.1인치의 아이폰 14와 6.7인치의 아이폰 14 플러스의 경우 특히 프로맥스의 시원한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분들이 조금 더 가벼운 무게로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외형은 아이폰 13과 사실상 동일한 디자인으로 미드나잇 블루, 스타라이트 퍼플, 프로덕트 레드 색상 옵션에 128기가부터 옵션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미국 한정으로는 이제 심카드 트레이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eSIM 기반으로만 판매가 되는 점이 새롭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색상에서는 블루의 변화가 가장 와닿았는데 이전 시에라 블루의 톤을 아이폰 14에 가져온 듯한 블루라서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디자인이 동일한 점 외에도 프로세서도 전세대에 A15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GPU만 전세대 프로 기준으로 약간 상향된 건데요, 다만 애플이 밝히지 않았으나 램 사양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비상 상황에서 위성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했습니다. 통신 위성을 겨냥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더욱 커진 새로운 센서의 메인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저조도 상황에서 49% 개선되고 셀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면 트루뎁스 카메라, 저조도 성능이 좋아졌고 이제 오토포커스를 지원해서 저조도 환경이나 더 먼 거리에서 여러 명이서 촬영을 할 때도 개선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4 라인업은 애플의 멀티프레임 이미지 처리 기술인 디퓨전에 파이프라인을 업그레이드 시킨 포토닉 엔진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후면 모든 카메라에서 디테일과 저조도 성능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샘플 이미지에서도 그런 깔끔한 느낌이 와닿긴 하더라고요. 또한 초광각을 활용해서 흔들림을 더 강하게
강하게 잡아주는 액션 모드 영상 촬영이 추가가 되고요. 이전 아이폰 13에서 선보인 배경 흐림 시네마틱 모드 이제 4K 24프레임 30프레임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져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애플워치에서처럼 아이폰도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돌 사고가 날 경우에 응급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준 9월 16일에 출시가 되고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월 7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가 고대하던 새로운 프로 라인업 딥퍼플, 실버, 골드, 스페이스 블랙의 4가지 색상인데 128기가부터 1테라까지 제공됩니다. 소문에 256기가부터 제공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용량 변화 없어서 아쉽습니다. 딥퍼플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톤이 다운된 느낌이 강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시에라 블루 때가 더 임팩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다만 스페이스 블랙이 아주 깔끔해갖고 이번엔 요걸로 해볼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로 다가온 거는 역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트루뎁스 카메라 어레이 덕분에 변한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입니다. 일단 트루뎁스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도 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접목돼 있어서 영역을 가만히 누르면은 이 기능이 확대돼서 음악 재생 화면도 나오고요. 추가 기능을 빠르게 액세스할 수가 있는데 커버 아트를 조그맣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 두 개의 앱 상황을 이렇게 나란히 좌우에 보여주는 매끄러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는 움직임 이거 재밌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여기에 가장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애플 스타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긴밀한 통합을 엿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디스플레이의 변화도 큽니다. 향상된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이제 최대 피크 2000니트의 밝기로 아이폰 13 프로 때보다 최대 2배 더 밝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사상 처음으로 Always On Display AOD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가변 재생률 기술로 대기 상황에서는 최소 1Hz 재생률로 전환돼서 동작합니다. iOS 16의 새로운 락 스크린 화면과 더불어서 이미지를 어둡게 처리하면서 시간이나 위젯이나 라이브 활동 같은 거를 대기 상황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프로 라인업은 새로운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A16 칩은 4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0% 넓은 메모리 대역폭을 가진 GPU와 새로운 신경 엔진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경쟁 제품 대비 최대 40% 빠른 성능이라고 합니다. 프로 라인업은 역시 카메라도 차별화가 보입니다. 아이폰 14의 신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65% 더 큰 쿼드 픽셀 센서와 2세대 센서 시프트 광학 손떨림 방지를 갖춘 48메가픽셀 와이드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상황에서는 4개의 픽셀마다 1개의 대형 쿼드 픽셀로 결합이 돼서 저조도가 개선된 12메가픽셀 사진 촬영 결과를 얻게 됩니다. 4800만화소의 디테일을 원하는 경우는 프로로우를 사용해서 고화질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48메가픽셀 와이드 카메라의 센서 영역을 이용해서 새로운 2배 망원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센서와 포토닉 엔진을 활용한 접사의 결과물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Please come to Korea. 아이고요. 9개의 LED로 최대 2배 밝으면서 초점거리에 따라 패턴이 바뀌는 새로운 적응형 트루톤 플래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아쉬운 점 역시 다수 보이는데요. 여전히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카메라 변화로 인해서 약간 더 두께가 두꺼워졌습니다. 아이폰이 무거워서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많은데 이런 점은 언제 크게 가볍게 변화될지 참 아쉽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폰들은 와이파이 6E 사양이 아닙니다. 무선 연결성의 파워업을 기대한 분들에게 아쉬운 지점인데 또한 여전히 라이트닝 사양의 연결성이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이패드와 다르기 때문에 충전기를 따로 가져야 되는 부분도 역시 그대로고요. 절대 다 주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주는 애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큰 아쉬움은 실제 구입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이죠.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도 환율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실제 구입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의견들도 꽤 보이는데요. 일단 출시 예약 할인이나 통신사 이벤트를 적절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iOS 16 정식 버전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추석 지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실제 제품과 함께 추가 정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